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21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나갑니다. 소상공인 최승재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저희가 이 방송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자영업자 없이 네이버, 카카오 없다. 참 자극적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익공유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이 자영업자 힘든 거, 소상공인 어려운 거가 마치 모든 것이 다 대기업들이 잘못한 것 마냥 하는데, 원래대로 따지면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익공유제라는 이름 하에 전가되는 듯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 나온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8일 이익공유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없이는 플랫폼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민간업. 그렇지만 민간 기업의 납세 의무나 고용 창출을 넘어서 부의 재분배를 이거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할 일과 기업의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진 거죠. 특히나 이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식 정부로서 사실은 법서부터 행정력을 강화시켰던 역대 최고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민간들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사업은 잘해서 이익이 나면 그만큼 세금을 내고 고용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기존인데, 세금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곳에 도움을 준다가 정부가 얘기하면서 지금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받겠다는 건데, 이게 자발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기업이 플랫폼 사업자. 코로나 때 비대면이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득을 거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네이버가 엄청나게 매출이 올랐네요. 보니까 실적 추이도 상당히 올랐던 사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서 2조 598억 원 그렇겠죠. 이게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 성장을 이뤘던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달업 시장도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종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달 많이 하니까. 그래서 특히 2019년 거래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의 78%를 유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최대 수혜를 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카카오 관련된 부분도 매출이 좋다.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1조를 넘었죠. 3기 매출이. 영업이득도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시사하는 바가, 지금 얘기한 자영업자 없이 네이버, 카카오 없다라는 얘기의 반면에, 그럼 국가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포함해서 국민들이 없이 어떻게 국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다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전기세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없이 지금에 와서 손실보상이라는 이름 하에, 그것도 이익공제라는 이름 하에 기업들한테 자꾸 전가시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배가 가다가 갑자기 침몰하는 경우에 국가의 리더십이라면은 무조건 사람을 건져내라. 비용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걸 떠나서 건져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요소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은
우리 기업들한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람을 건져내고 중소상공인들을 건져내려는 노력을 먼저 자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기금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잘못됐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긴급한 지원책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여야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한 목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법제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에 와서 이제 법제화가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충분히 여러 가지 국회에 수십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실보상 해줄 수 있는.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자영업자들이 저항하니까 손실보상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법제화 얘기만 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재정법으로 기재부에서 법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당의 지도부가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면 충분히 법제화 이전에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사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더라도 헌법 23조에 의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보상과 또 지금 당장에 생존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방안은 먼저 시작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의 반시장적 코로나 이 공유제를 앞세우고 갑자기 착한 힘대로 하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도 깎겠다는 얘기 막 하고, 이게 사실은 모두 반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모습처럼 보이겠으나 사실은 정부 솔선수범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발의한 손실보상, 각종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 이자 등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23조의 정신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기 소위 지원 및 육성제 담은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법안 소위라고 그러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법안을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심사됐는데 소상공인, 전통시장,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들이 사실 논의가 있었고 또 통과가 되기도 하고 다시 계류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이커머스에 관련돼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은 의견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에 맞춰서 변화에 맞춰서 이커머스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만, 현재 이커머스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관몸에 퍼진 내용이 아닙니다. 일부한테만 지금 특혜를 베풀어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 자체 플랫폼을 만들기 좀 어려운데 이것은 마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같이 삽시다, 아니면 이 플랫폼을 도와주는 이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주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이 삽시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지적을 받았고, 투자 대비 사실은 효과가 없다, 도리어 대기업들한테 종속되는 개념으로 간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 대기업들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자본력이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실 매출 상승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커머스 업계 또한 엄청난 지금 과열 시장인데,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술력,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기초 체력을 든든해주는 걸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이커머스 시장에 관련된 내용만 도와주겠다 한다면은 도리어 소상공인들 특정한 사람들만 도와주고 대기업에 종속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관련된 뉴스는 이것을 마치고요. 오늘 역사 속 오늘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971년도 1월 20일 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취임한 날입니다. 지미 카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콩 농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인간적으로 많은 어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교 경제 문제에서는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뭐 그 당시에 이란 테헤란에 가서 인질 구출 작전도 좀 사실 실패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퇴임 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대통령 시절보다는 대통령 후에 더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었지만 거꾸로 인권을 잘못 포장을 해서 몇몇 공산 국가들에게 도리어 우호적이었다. 정책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혼란을 일으켰는지 그 당시에 미국 외교가 가장 취약한 외교였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일 쇼크까지 오고 경제정책은 당연히 불안했었고 인플레이션까지 왔었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실업률, 공공의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해결하고 이 바닥난 국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요. 그 당시 미국의 어떤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기업 옥죄기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고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서민들은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포 분위기입니다. 기준 없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죠. 이런 사례를 본다면은 어느 시대에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운 경제정책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 소위 얘기해서 잘못된 인권의식, 어떤 을 갖고 자유를 너무 방치시키는 듯한 모습을 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모습에서 경제정책을 나몰라라 하는 부분은 도리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기틀이 흔들리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역사 속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21일 오늘 주요 뉴스는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관계로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적 사실, 과거나 현재나 사실은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에다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